안녕, 여러분, 지연이에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자다 일어나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계속 삑사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 10번째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이제, 삑사리 나도 그냥 올릴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토목기사 실기 말따먹기 130에서 155번 시작하겠습니다. 130번. 무소음, 무진동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합한 폭약. 우리가 아는 유명한 폭약 뭐가 있죠? 그렇지,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마이트로 끝나잖아요. 얘도 폭약이라 하면 마이트라고 끝나게 적어야 되고, 무소음이니까 조용하다라는 영어 단어 calm을 사용해서 캄마이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캄마이트, 뭐 컴바이트 아니면 영어로 적어도 되고, 요렇게 오늘 병기를 왜 3개 다 해줬냐면, 유튜브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하면서 요런 식으로 칸마이트는 맞고 뭐 컴마이트는 틀리나요? 요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엘리펀트, 코끼리잖아요? 나는 엘리펀트 어이라 적고 다른 애는 아이라 적고 뭐 다른 애는 엘레펀트 이렇게 적었어. 근데 그거 읽어도 다 코끼리인 거 알잖아요. 상관없어. 왜냐하면 영어를 한글로 정확하게 딱 바꾸는 규칙이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에 영어로 적는데 만약에 철자가 틀렸다. 그럼 당연히 틀리죠. 어, 그거는 내 이름이 지연인데 뭐 다현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영어 스펠링이 아리까리하다 하면 한글로 적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마이트로 끝나는 게 폭약 하고 무서우니까 캄 이렇게 적을게요. 131번. 토합과 수평력이 단단히 큰 경우에 설치하는 교대. 일단 교대라고 물었으니까 교대라고 끝나겠고, 우리가 아는 교대 몇 개 없잖아요. 물량 산출할 때. 중력식, 뭐 반중력식, 역티형식, 뒷부벽식 이런 거에 부벽식 교대라고 적으면 돼요. 수평이니까 이쪽에서 오는 힘이고, 음, 이렇게 뒤에 부벽을 대면 더 이겨내겠지, 토합이랑 수평력을. 132번. 강봉이나 강봉띠 또는 토목섬유 등으로 옹벽에서 흙의 마찰 저항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법. 마찰 저항 증가시킨다 하면 얘가 흙이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보강토 공법이에요. 보강토 공법 예시가 되게 많은데 음, 이거 아마 말따먹기에 더 있을 테니까 다음에 실어서 해줄게요. 다음 133번. FCM 공법의 구조 형식. FCM 뭐였죠?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였죠? 이거 뭐였지? 장대 교량에서 동발이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타설하는 공법이었어요. 음, 그, 미슐랭 알죠? 미슐랭 스타. 우리나라의 미슐랭 스타 3스타 받은 애가 서울의 신라호텔 라연이거든요. 그래서 암기 팁은 신라호텔 라연 해서 라연, 라멘 형식, 연속보식 이렇게 외울게요. FCM 공법은 라연, 라멘 형식, 연속보식. 134번. WC를 증가시키지 않고 슬럼프 값을 크게 하는 방법. W는 워터랑 C는 시멘트. 이 시멘트와 이 물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하는, 그러니까 슬럼프 값을 크게 하는 방법은 감잔 분해해서 감자를 분해한다 이런 느낌으로 감수제 사용, 잔골제율 증대, 분말도 큰 시멘트 사용, A제 사용 이렇게 있는데 감수제 할 때 어이, 아이 구분해야 돼요. 잔골제 할 때도 아이, A제는 어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 콘크리트 쪽 외울 때 혼화제 아이랑 혼화제 어이 두 개 있었잖아요. 그 아이는 재료라서 전체 이 구성 비율의 5% 이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배합 설계할 때 어느 정도 넣을 건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혼화제 할 때 어이인 거는 1% 이하로 포함이 돼서 배합 설계할 때 계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잔 분해고 어이 아이 구분해서 적어주도록 합시다. 135번. 토지, 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체계 통칭.
GSIS로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인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GIS랑 똑같은 뜻이라 하더라고요. GIS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고 얘를 문헌으로 표시할 때는 GSIS라고 한대요. 다음 136번. 용수를 동반한 연약 지반의 터널을 만들기 위한 공법. 최근 도시터널 시공의 이용. 도시터널로 제일 유명한 게 사실 딱 예를 들면 지하철이지, 지하철. 지하철 지하로 다니잖아요. 그 다 터널 속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쉴드 공법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쉴드 TVN 공법 하면서 막 기사도 엄청 많고 뭐 영상들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까 그거 보고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아 그냥 귀찮아 하는 사람은 쉴드 공법 이렇게 외우면 돼요. 137번. 캔틸레버식 옹벽 구조물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외력. 외력은 바깥에서 오는 힘. 어떤 게 있을까? 토압 정제팔. 이 정제팔이 응사인가? 응팔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해리가 정제팔이 하면서 류준열을 불렀는데 그래서 토압 정제팔 해서 외력이 토압, 정화중, 재화중 이렇게 세 개 있어요. 토압, 정화중, 재화중. 138번.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칼슘이 서서히 탄산칼슘으로 되어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잖아요. 뚱땅뚱땅. 그러면 얘는 알칼리성이야. 중성이 아니야. 신기하지 않아요? 얘를 콘크리트의 중성화라고 부르고 중성화는 대기 중에 CO2 이거부터 할까? 콘크리트 주재료인 시멘트는 물과 섞이면 pH가 12에서 13 7보다 큰 거 우리는 알칼리라 하잖아요. 알칼리성 수산화칼슘을 만들고 이에 따라 콘크리트 속 철근은 알칼리성 피복에 둘러싸여 녹이 쓸지 않아요. 철근 같은 거 산성에 닿으면 녹슬잖아요. 근데 얘가 염이성이기 때문에 둘이 달라붙어도 녹이 슬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콘크리트가 중성화된다. 원래 알칼리인 게 중성이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중성화. 대기 중에 CO2 등의 산성 물질이 알칼리성 얘랑 만나가지고 중성으로 변하는 거. 음. 그러면 이제 중성화되면 얘는 철근이랑 얘네 알칼리 뭐 분리되고 더 분리돼가지고 그 밑으로 또 물 스며들면 철근 다 녹슬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알칼리성을 상실한다 하면 알칼리 상실하면 중성 되는 거지. 바로 산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성화. 콘크리트의 중성화. 중성화니까 뭔가 고양이가 생각나네. 139번. 보강토 벽은 옹벽, 교대, 방수벽 등에 사용되는 최신 공법으로 높이가 높을수록 경제적인데 보통 몇 미터 이상이면 경제적인가? 아, 당연히 경제적인 게 높으면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우리는 또 단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토목공학과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미터 이상만 지키면 돼. 그게 10에서 20m래. 그냥 요거는 10에서 20m. 아직 미터로 나온 문제 하나도 나랑 안 다뤘으니까 요 몇 미터 이상인가 하면 10에서 20m 꼭 적으세요. 아, 요거 그림 기억나죠? 제가 옛날에 했죠. 분필은 보배다 해서 정말 소중한 보물이야. 해서 분필보배 했잖아요. 아, 보배 분필, 뭐 분필보배, 보관 기능, 배수 기능, 필터 기능, 방수 기능 해서 지오 텍스타일 저 56번 할 때 했어요. 이번에 140번 문제는 토목 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네 가지 지오 텍스타일, 지오 그리드, 지오 컴포짓, 지오 멤브레인 이거 제가 자꾸 멤브란스라 해가지고 이거 멤브레인이에요. 지오 멤브레인 두뇌 할 때 브레인처럼 지오 멤브레인 이렇게 네 개 적으면 되고 이 지오 멤브레인이 토목 섬유 중 주로 차수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하면 여기 뭔가 딱 봐도 물이 절대 스며들 수 없어 보여. 그러니까 방수 플라스틱 덮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거 지오 멤브레인이에요. 그다음 142번. 수평판 또는 널발뚝에서 버팀의 반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수평볼을 무엇이라 하는가? 얘는 띠장.
요 버팀대에서 이 버팀대에다가 반력을 전달하는 게 여기가 띠장. 요거 엄지말뚝, 뭐 버팀대 띠장 위치랑 그림에다가 위치랑 용어 적는 거? 뭐 이런 것도 기사 나온 적 있으니까 봐놓도록 합시다. 띠장. 143번. 부벽식 옹벽에서 부벽을 설치하는 이유. 토합이 세니까 뭐 설치하겠죠. 근데 요거 이유를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전단력 감소, 휨 모멘트 감소시키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전휨 해서 전달력 감소, 휨 모멘트 감소. 144번.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시공이 어려워서 레미콘에 물을 탄대. 이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콘크리트는? 이라 물었어. 일단은 인부들이 시공이 어려워서 물을 탄대. 물을 탄다는 거는 유동성을 갖겠다는 거잖아. 시공하려는데 얘가 너무 되직한 거야. 얘를 공사할 때 써먹어야 돼. 너무 된 거야. 그러니까 물을 타가지고 얘를 묽게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거에 애초에 물도 안 타도 될 정도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플로잉 콘크리트거든요. 플로잉 뭐 정말 잘 둥둥 떠다닐 것 같은 느낌? 해서 미리 비벼진 된 비빔의 콘크리트에 유동 화재를 첨가. 이것을 이제 교반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만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걸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해요. 99번 할 때 예전에 요거 했지. 수중에 설치하는 우물통 기초공사해서 수중이니까 발을 부축해주세요 해서 발판식, 부동식, 축도법. 이 우물통 기초공사의 장점 물었어요. 공기 묻힘 이렇게. 공기 묻힘 해서 공사비 저렴, 기계설비 간단, 무진동, 치마 깊이에 제한 없음 이렇게 외우면 되고 제가 항상 말하죠. 우물통 기초랑 오픈 케이슨이랑 정통 기초랑 다 똑같은 말이야. 우물통 기초, 뭐지? 낯선데? 하면 안 돼. 이게 오픈 케이슨이라니까. 오픈 케이슨. 그다음에 정통 기초. 146번. 합성형 교에서 강제거도와 바닥판 콘크리트 사이에서 각종 하중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당력에 저항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오늘 삑사리가 많이 나네. 전단 연결제라고 적으면 돼요. 전단 연결제. 147. 댐 구조물이 물속 또는 물 옆에 축조되는 경우 건조 상태 작업을 하기 위해 물을 배제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에다가 바로 축조 못하고 물을 좀 이렇게 빼내고 아니면 물을 차단시키고 하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뭐야? 가채절공이랬죠? 얘도 카파댐, 뭐 가물막이 공법, 가채절공 다 똑같은 말이야. 아까처럼 가채절공, 가물막이, 카파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 26번 할 때 했어요. 가채절공 종류해서 한두 강 CR 해서 한 겹 시트팔, 두 겹 시트팔, 강관 시트팔, 셀식, 링빔식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같이 외워놔야 돼요. 148번 터널의 환기 방식 해서 흡기, 흡배송. 약간 신세계 페이 쓱 배송처럼 흡배송 해서 흡인식, 배기식, 송기식 이렇게 외우고 149번 도로 포장에 비해 아스팔트 포장의 장점 아스팔트 그 검정색 그 아스팔트 포장의 장점 양주 좀 보시게 이렇게 술 양주 좀 보시게 해서 양생 기간이 짧아서 즉시 교통 개방 가능 주행성이 우수하고 그 검정 아스팔트 주행성 좋고 보수공사용이 왜냐면 껍데기 벗겨지면 다시 거기만 채우고 하면 되니까 시공성이 우수하고 150번은 넘기고 151번으로 할게요. 토공의 시공면을 경제적으로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요거는 아마 기사 공부할 때 토공이 첫 파트니까 다들 열심히 외웠을 거야. 그래서 그냥 적어왔어요. 절성토량을 갖게 한다. 좋지. 그 다음에 암석 굴착약이 적은 곳으로 한다. 왜냐하면 암석을 굴착하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 얘 다 깨부셔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최대한 적은 곳으로 하고 용지 및 건물 보상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그치? 나 공사하는데 돈 쓰기도
바쁜데 건물 보상하는데도 돈 막 쓰고 이러면 돈이 예산이 빠듯해지잖아. 그다음에 연약 집안, 산사태, 낙석의 위험을 피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피해야 할 거고. 가까운 곳에 토사장, 토치장을 주어서 운반 거리를 줄임. 운반하는 것도 다 돈이니까 그 트럭 빌리고 기름값 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려면 요런 게 있죠. 152번. 구조선의 일종. 뭔가 구조선의 일종, 단열, 압세 등 작용에 의해 강력, 점토상으로 파쇄된 안반 중에 불규칙한 균열의 집합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 거의 일정한 폭을 갖고 있으며 댐 건설에 장애가 되는 존. 아, 읽기만 해도 문제 너무 어렵다. 그냥 파쇄돼. 파쇄된 안반. 파쇄돼. 이렇게 외웁시다. 153번도 날릴게요. 154번.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유리한 점. 강인균 똥내 이렇게 외워서 강도가 크다, 인성이 크다, 균열 저항성이 크다,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내구성이 크다, 내열성이 크다. 다 크다예요, 다. 다 좋대. 강도 좋고, 인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내열성도 좋고. 외울 수 있는 것만 외워요. 다 안 적어도 되니까. 155번. NATM 터널공사. 와, 또 나왔다, NATM. 첫날 두 번째 시간에 했어. NATM. 아, 첫날 1번이었나? 2번이었나? 이게 아마 2번 맞네. 뉴 오스트리안 터널 메소드 해서 일상적인 시공 관리를 반드시 설치하는 거. 갱내 찬알 이렇게 갱내 찬알 해서 갱내 관찰 조사, 내공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락볼트 인발 시험 이렇게 외워야 돼요. 오늘은 빨리 끝났어.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자야겠어요. 아, 저녁을 잘못 먹어서 체해가지고. 어, 빨리 해가지고 또 다음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녕.